안녕하십니까. HD현대건설기계 장비관리의 모든 것 진행을 도와드릴 저는 한국PS팀 김강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장비가 조금 더 오랜 시간 좋은 성능으로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절기 장비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의 점검은 일일 점검 사항이며 레벨 점검과 누수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 전 후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레벨 점검은 서지 탱크 또는 보조 탱크의 사이트 게이지를 보고 확인하며 사이트 게이지의 중간에 레벨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점검을 했을 때 냉각수가 부족하다면 보충을 해야 하는데 물과 부동액의 50대 50의 혼합액을 사용하여 보충을 해야 합니다. 냉각수의 교환 주기는 매 2000시간마다 교환을 해주셔야 하고 2000시간이 안 되었는데 육안으로 냉각수를 봤을 때 색이 탁하거나 변질되었다면 신품으로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팬벨트도 냉각수와 마찬가지로 일일 점검 사항이며 장력 점검, 벨트의 마모, 유관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장력 점검은 벨트의 중앙부를 손으로 눌렀을 때 팽팽하지 않고 처짐량이 많다면 벨트의 장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HW155A 장비처럼 오토 텐셔너가 장착된 장비는 장력 점검을 했을 때 장력이 불량하다면 오토 텐셔너를 교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팬벨트를 점검할 때는 육안으로 벨트의 마모량 또는 크랙이 발생했는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벨트의 마모량이 많거나 손상이 있다면 신품으로 교환해 주셔야 합니다. 라디에이터와 작동류 쿨러를 육안으로 봤을 때 핀 사이에 이물질이 흡착이 되어 있다면 냉각 성능 저하로 과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물질로 인해 라디에이터와 작동류 쿨러가 막혔다면 세척을 하셔야 하는데 에어건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털어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부분으로는 에어건의 공기압이 너무 강할 경우 라디에이터와 작동류 쿨러의 핀이 손상될 수 있으니 6kg 이하의 공기압으로 세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척을 하실 때에는 냉각팬의 작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세척을 진행하셔야 효과적인 세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장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청소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냉각수 또는 작동류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비상경고 등을 띄울 경우 장비의 출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비가 과열이 되었다는 경고등을 띄우게 되면 고객분들이 당황하셔서 바로 시동을 끄고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당황하시더라도 시동을 먼저 끄지 않고 RPM을 아이들 RPM으로 낮추고 사이드도어와 엔진호드를 개방하여 잠시 장비가 식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장비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면 그때 시동을 정지하고 냉각계통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외기 필터의 교환 주기는 매 500시간이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교환 주기를 조금 앞당겨 주시거나 에어건을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내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어컨 컨덴서의 관리는 라디에이터와 작동류 쿨러의 관리와 같습니다. 육안으로 컨덴서를 바라봤을 때 이물질의 흡착 정도가 많다면 에어건을 활용하여 6kg 이하의 공기압으로 세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리가 부족했을 때 에어컨의 성능이 저하되고 에어컨 내부 시스템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관리에 신경을 꼭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에어컨 벨트의 관리는 팬 벨트와 마찬가지로 장력 점검, 마모량 유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력이 부족하다면 장력을 조정하여야 하고 벨트의 마모량이 과다 또는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에어컨 벨트를 신품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벨트의 장력 조정 요령은 에어컨 벨트 풀리를 고정하는 17mm 너트를 이완시키고 텐션 조정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이면 장력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풀면 장력이 감소합니다. 벨트를 교환하실 때에는 텐션 조정 볼트를 완전히 풀어서 벨트를 분리하여 신품 벨트를 교환하고 텐션 조정 볼트를 조여 적정한 장력을 맞춘 후 풀리 고정 너트를 조여 고정합니다. 에어컨 냉매량은 모델별로 상이합니다. 냉매량이 부족하거나 많으면 에어컨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A 시리즈 장비 기준 냉매량입니다. 냉매 주입 시 참고하셔서 주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아 오일의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절기에 기어 오일을 관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기어 오일을 사용하는 부품에는 선해 감속기, 엑슬 허브가 있으며 교환 주기는 모두 매 1000시간입니다. 선해 감속기의 기어 오일 교환 요령은
장비를 평탄한 곳에서 상부 회전체를 90도 각도로 회전하여 MCV 하단 커버를 열고 아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주기합니다. 먼저 오일이 배출될 때 내부 진공에 의해서 배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선해 감속기의 레벨 게이지를 분리합니다. 다음 MCV 하단 커버를 열어보면 선해 감속기 하단 호스와 연결된 기어 오일 드레인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를 열어 오일을 배출시키고 더 이상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밸브와 커버를 닫습니다. 레벨 게이지 홀로 오일을 주입합니다. 이때 기어 오일의 점도와 내부 진공으로 인해 기어 오일이 울컥거리며 주입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레벨 게이지의 반대편에 플러그를 풀어 오일이 원활하게 주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레벨 게이지를 수시로 찍어보면서 레벨이 적정한 위치에 찍힌다면 플러그와 레벨 게이지를 조립하여 마무리합니다. 엑셀 및 엑셀 허브의 오일 교환 요령은 먼저 평평한 곳에 장비를 주기합니다. 도자 블레이드와 버켓을 이용하여 장비를 브릿지시킵니다. 엑셀의 기어 오일 교환 요령은 엑셀 중앙부에 주입구 캡을 열어 내부 압력을 제거합니다. 이때 압력에 의한 오일 분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력이 제거되었다면 하단 드레인 캡을 열어 오일을 배출시킵니다. 더 이상 오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하단 드레인 캡을 닫고 중앙부 주입구 홀을 통해 기어 오일을 주입하고 오일이 넘치면 주입을 멈추고 주입구 캡을 닫습니다. 엑셀 허브의 기어 오일 교환 요령은 타이어를 회전하여 오일 주입구가 12시 방향에 오도록 위치시킨 상태에서 캡을 열어 내부의 압력을 제거합니다. 이때 내부 압력에 의해 오일이 분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력을 제거하셨다면 타이어를 회전시켜 주입구를 6시 방향으로 위치하여 오일을 배출합니다. 오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3시 또는 9시 방향의 주입구를 위치시키고 오일이 넘칠 때까지 주입하고 캡을 닫습니다. 하절기에는 요소수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소수 보관 시에는 25도 이하 실온에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권장드리며 요소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표에 보이시는 대로 온도에 따라 요소수의 수명이 달라지므로 취급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장비를 사용하시면서 요소수 소모에 따라 레벨이 낮아지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3단계의 경고가 표시됩니다. 요소수가 소모되어 레벨이 10% 이하로 저하되면 표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SCR 시스템 고장, 요소수 레벨 경고 등이 점등됩니다. 레벨이 2.5% 이하로 저하되면 표와 같이 엔진 점검 경고 등이 추가되어 3가지 경고 등을 띄우게 되고 엔진 출력이 25% 감소하게 됩니다. 레벨이 0%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되면 사진과 같이 4가지 경고 등이 점등되고 레벨 경고 등은 전멸하게 됩니다. 이때 엔진은 저속 공회전 상태로 유지되어 엔진의 출력이 제한됩니다. 이렇게 요소수 레벨이 부족하게 되어 경고등을 띄우게 되면 요소수를 보충하시게 되는데 요소수 탱크에 요소수를 보충할 때는 요소수를 주입구까지 과다 보충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동파 가능성이 있고 또 탱크에 브리더가 막혀 요소수 탱크가 수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이트 게이지의 풀 위치까지만 주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절기 장비 관리 요령의 기타 사항으로는 첫 번째, 고부하 작업 후 시동을 바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동절기든 하절기든 고부하 작업 후에는 터보 차저가 과열된 상태입니다. 과열된 상태에서 바로 시동을 정지하게 되면 터보 차저의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고부하 작업 이후에는 터보 차저의 냉각을 위해 일정 시간 공회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절기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동절기 대비 공회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동 정지 후 마스터 스위치 오프 시 마스터 스위치 옆 램프가 소등되고 나서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해야 합니다. 시동 정지 후에도 요소수 시스템은 요소수 인젝터를 냉각하기 위해서 요소수 순환 기능이 작동됩니다. 요소수 순환 기능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마스터 스위치 옆 빨간색 램프가 점등되어 있으며 순환 기능 작동이 종료되면 램프가 소등됩니다. 이 순환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중에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하게 되면 요소수 인젝터의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램프가 소등된 이후에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절기에는 3번 구리스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구리스는 1번에서 3번 구리스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1번 구리스는 점도가 낮은 동절기용 구리스, 2번 구리스는 점도가 중간인 봄, 가을용 구리스, 3번 구리스는 점도가 높은 하절기용 구리스입니다. 하절기에 1번, 2번 구리스를 사용하게 되면 높은 기온에 구리스가 녹아내려 장비에 오염이 발생되고 작업 장치의 핀 부싱의 윤활 효과가 떨어져
부싱의 조기 마모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에는 점도가 높은 3번 구리스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절기 장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잘 확인하셨나요? 저와 함께한 하절기 장비 관리 요령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현대 장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하절기 장비 관리 요령에 대한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ilding a comfortable tomorrow.